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최장과 함께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또 한번 삼성전자 이외의 소식들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같이 병행하면서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오늘 제가 한번 잠시 그 뉴스나 기사를 봤는데 요즘 이제 검찰이 슬슬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검찰. 저는 검찰 사법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좀 정의롭지가 않더라고. 우리나라 검찰과 그 판사들, 사법부, 법원 좀 정의로운 면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뭐 검사, 판사 다 없애버리고 차라리 AI가 있으면 좋겠어요. AI가 아주 공정하게 수사하고 뭐 재판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AI 시대가 도고 온다면은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감정에 지들거리 기득권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썩어빠진 그런 조직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아주 타락했어요. 또 이걸 얘기하면 뭐 제가 또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선량한 제가 서민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아요. 엉터리도 많고 그래서 사법개혁이 진짜 필요하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법부, 우리 검찰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직까지 썩어 빠진 겁니다. 썩어 빠졌어요. 내가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보면 어떤 때 화가 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빨리 AI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검찰이 보니까 요즘 뭐 사모 투자를 비롯해서 그 자본시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PF 대출, 뭐 수수료, 불법 지급,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 과정에서 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차례로 불거지면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자본시장의 면면이 검찰 조사로 어디까지 드러날 것이냐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도 관심이 집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11월 보니까 자본시장하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새마을금고 투자 부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의혹 그리고 PEF 운용사 그 자금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핵심이다. 그래서 두 건 모두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맡아 진행을 한답니다. 검찰은 그 부동산 PF 수수료 불법 지급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행보에 나섰고 이후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관계자들 구속했고 지난 2일 첫 공판을 진행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달 1일에 뭐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A팀장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특가법 같은데 이 혐의로 구속을 했고 그 새마을금고가 뭐 PEF 운용사인 ST리더사 P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적발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A팀장 사안과 연루된 M캐피탈 관계자 B씨도 함께 구속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새마을금고하고 ST리더스 P는 2020년 12월 여신 전문사인 M캐피탈을 함께 인수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당시 두 회사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M캐피탈 지분 98%를 3,800억 원에 인수를 해요. 검찰은 그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A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그 새마을금고 수사가 속도를 내다 보니 자본시장에서도 향후 전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각각의 사건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냥 몰아칠 푸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모투자를 비롯한 대체 투자 시장은 투자 규모나 투자처를 밝히지 않아요. 투자의 자율성과 보완을 위한 관행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투자처마다 적법성 여부를 뜯어본다는 것은 전에도 없던 일인 것은 분명하다. 왜 예전에는 안 하더니 갑자기 왜 일을 했는지 난 굉장히 궁금해요. 평상시 좀 잘하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지 하여튼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당연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뭐 잡아다가다가 막 아주
족치하죠. 응? 족치합니다. 응? 발본색원 하는 거 맞는데 왜 평상시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 하여튼 참 이상한 부부들이 많아요. 하여튼 나쁜 집 한놈이 많아요. 보면 요즘 보면은 왜 이렇게 똑똑한데 똑똑하면서도 이 불법을 이용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또 올해도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넷이죠. MSCI. MSCI가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답니다. 실패를 했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네요. 한국 증시의 한계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토업에 따르니까 MSCI는 지난 8일 올해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신흥시장 EM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18개 항목 중 6개 항목, 외환시장 접근성, 투자자 등록과 계좌 개설, 투자자 정보 흐름, 청산 결제, 양도 가능성, 투자 상품 강용성. 하여튼 이거를 마이너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 한국은 그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그 워치 리스트에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무른 거야.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안 넣어주는 것 같아요. 잘. MSCI는 그 매년 각국 증시를 규모와 그 제도 수준에 따라서 선진이냐, 선진이냐, 아니면 신흥이냐, 아니면 프론티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해요. 글로벌 펀드들은 MSCI 평가를 참고해서 국가별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앞서 KB증권은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65조 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MSCI는 세부적으로 한국의 외환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역외 시장이 없다. 그리고 역내 시장에서도 제약이 여전하다. 그리고 혹평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월 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시행된 후에 글로벌 기관 투자들과 함께 철저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은 1992년 이후 줄곧 그 MSCI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어요. 아직도 신흥국이야, 우리가. 2009년 MSCI 선진국 지수로 승격이 가능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외됐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MSCI 편입 불가는 아쉽다는 평가죠. 증권업계 관계자도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0.31% 올라서 2641.16의 장을 마감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MSCI 편입 불발이 아쉽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MSCI에 들어가야 하는데 MSCI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 게 참 아쉽긴 하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미비한 점이 있겠죠. 그 미비한 점은 그 MSCI를 그 관리하는 놈들이 봤을 때 지들 눈에 만족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공매도 관련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꼼꼼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댓글은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시간 있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같이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전으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 한번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만주산성, 만주성을 공략하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주가가 빠지고 막 비리비리 하니까 그런 의욕과 열정이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주가 빠지면은 그 답이 없더라고. 오래 못 버텨요. 이분도 보니까 재밌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1주를 달성했대. 1001주를 달성을 했는데 처음 제일 고점에 우선주 75,000원 때 이제 매수를 했어. 매수해가지고 또 물타기를 하는 거야. 물타기해서 계속 하면은 평단가가 64,000원으로 훅 떨어지겠지. 마이너스 5%까지 많이 줄었네요. 한때는 20%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물타기
꾸준히 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5까지 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플러스 5로 되겠죠. 플러스 5가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으시고 평단가도 낮추시고 하십시오. 나중에 결국은 수량이 깡패다.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수량에 집중하자. 수량 언제 할 거냐? 뭐 조정 받을 때냐? 주가 빠질 때냐? 아니면 상승할 때냐? 그건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